매끈한 식은 이제 과감히 뒤로 하자. 12주간의 열정으로 지식의 날개를 펼쳐라. 불타를 메고 성공의 문을 두드려라. 학원장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 우리가 한 마음이면 성공의 길이 열린다. 교육으로 세상을 바꾸자. 함께하자. 우리가 한 마음이면 성공의 길이 열린다. 교육으로 세상을 바꾸자. 소원과 함께라면 밝은 미래가 열린다. 학원대학교 블루타이 조경현 과장입니다. 와우, 벌써 82명이나 원장님들께서 지금 참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학원대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블루 토크를 진행하는데요. 사실 이번을 시작으로, 항상 시작은 이렇지만 이제 앞으로 계속 아마 원장님들께 도움되는 우리 블루 토크로 찾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블루톡 오늘의 시간 이름처럼 오답 노트죠. 자, 우리 블루 오답 노트 블루톡입니다. 이때 오답이 아주 중요합니다.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됐다라는 오답, 그리고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깨달은 오답, 그리고 5명이 진행하는 오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강의가 아닙니다. 강의고 원장님들께 정답을 드리는 시간이 아니고요. 함께 정말로 0명에서 시작해서 어려움을 겪어서 지금은 많이 훌륭한 단계에 있지만 저분들은 나랑 다른 1000명, 2000명, 와 이거 너무 나랑 다르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블루타이 우리 멤버의 회장님들로서 처음부터 어떻게 지냈는지,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를 우리 원장님들께 알려주는, 그래서 우리의 명답과 해답, 그리고 원장님들의 정답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들, 자, 참여. 우선은 오늘 시간 전체적인 진행은요, 우리가 처음에 90분으로 우선 먼저 진행을 할 겁니다. 90분은요, 30분은 먼저 매니지먼트, 관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거고요. 관리는 학생 관리, 학부모 관리, 그리고 강사 관리가 있겠죠. 자, 그 다음 30분은 바로 우리 마케팅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들께서 어떻게 마케팅을 진행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오답을 알려드릴 거고요. 나머지 30분은 이번에 우리 한 200명 정도가 우리 신청을 하셨는데 그분들께서 또 궁금하신 사항을 또 질문을 많이 남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다 취합을 해서 먼저 30분 동안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 같이 함께 해주시는 우리 4명의 원장님들께서 답을 주실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채팅창에 참여하시는 우리 원장님들의 질문을 즉시 한번 자유롭게 한번 얘기하면서 한 2시간가량 우리가 달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참여하신 우리 4분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블루타이 1기의 회장님이십니다. 3대 회장님이신 우리 박마리아 원장님을 인사를 먼저 시켜드릴 건데요. 자, 우리 박마리아 원장님은 제가 먼저 그래도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지금은 현재 김포에서 수학의 힘, 영어의 힘, 국어의 힘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1990년대에 학원을 시작하셨죠, 원장님? 그쵸? 네. 그래서 우선은 2015년인가 그때 타인교육에 먼저 인수를 하시고, 그리고 좀 쉬셨다가 아까 전에 아들 때문에라고 해서 제가 아들 덕분이라고 하세요 라고 했지만 그 다음에 몇 년도? 2019년? 네, 19년도 때 0명으로 시작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몇 명이죠? 저는 학원을 좀 일찍부터 시작해서 좀 학원을 오래 하고 크게 하다가 2015년도에 타임 교육에 이제 학원을 그때 한참 다 인수시키는 단계들이 있어서 그때 하고 재수생 학사 같은 거 뭐 이런 거 운영하다가 2019년 블루타이 학원대학 개원과 똑같이 저도 0명에서 이제 학원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학생 수가 많은 김포 한강 신도시로 가서 맨땅에 헤딩. 네. 맨땅에 헤딩하기 시작해서 지금 만 5년 됐어요. 이번 달이. 만 5년 됐고, 학생 수는 정말 감사하게 지금 그 지역에서는 저희가 제일 많고, 지금 초, 중, 고관이 따로 있는데, 초중은 한 700명?
이제 고등까지 하면 한 1,000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들으셨는데 와 그러면 지금 뭐 1,000명을 달려가신다? 와 이렇게 해가지고 부럽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과정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풍지풍파를 겪으셨을까? 자 그거를 먼저 우리가 오늘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고요. 자 두 번째 옆에 계시는 우리 이승현 원장님이십니다. 이승현 원장님은 지금 현재 바른 에듀 대표님으로서 이제 학원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 운영하고 계시고요. 제가 잠깐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이승현 원장님 역시 공부방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서동권 원장님 빼고는 다 공부방에서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원장님도 학원으로 시작하신 거고. 자, 그래서 공부방에서 우리가 20명으로 원장님도 시작하셔가지고 학원 침체기 때, 아, 나 이제 학원 접어야 되나 보다라는 그런 시기. 그때가 이제 70명이셨을 때 수학의 힘을 시작하시면서 그때부터 다시 학원 운영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시고 다시 그때부터 라꾸라꾸 침대 학원에다가 놓고 무조건 잠도 안 자고서 일하셔서 100명을 훌쩍 넘으시면서 지금은 바른 에듀로 제가 알기로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 이제 한 800명 달리시나 1000명 가까이 달리시나 했는데 1200명대를 지금 또 달리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승현 원장님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또 수학의 심장을 달아주기 위해서 또 수심달 쪽도 같이 한번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자, 우리 이승현 원장님 이제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 계시는 우리 노예림 원장님이십니다. 노예림 원장님은 블루타이 10기, 11기, 12기. 그래서 제가 10기 때 만났어요. 그쵸? 그래서 LMPS라고 다산과, 다산 쪽에서 크게 학원을 그쪽에서 일탈하고 제가 들었습니다. 국어 원장님께서 원장님네 학원 옆에 붙으려고 그 같은 건물로 들어갔다는 소리를 15기에서 들렸고요. 자, 그래서 공부방 0명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원장님도 그쵸? 0명에서 시작하셔서 60명까지 공부방을 가시다가 아 이제는 안 되겠다. 학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학원으로 움직이시면서 블루타이 10기 때 오실 때는 제가 그때는 한 500명대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800명대로 아까 전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꿈이 학원을 1000명대를 만드는 꿈이보다도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또 학원 부모님 학부모님도 교육 세미나 왕성하게 또 원장님들께 좀 도움 주고 계시고 네 그래서 오늘 아마 사이다 발언으로 많은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서동모 원장님 자 여기선 막내지만 6기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노예림 원장님보다 선배세요. 그쵸? 1억 연봉 강사였죠. 그쵸. 그 책, 강사되기 해가지고 책까지 베스트셀러를 내셨고, 유튜브 치면 나오시고, 유튜브 채널에도 엄청나게 지금 활동 중이시고, 블루타이 6기 때 제가 제일 처음에 블루타이 들어오세요라고 만났을 때가 이제 학원 처음 오픈하셨을 때인데, 근데 지금은 거의 몇 명이시죠? 지금 막 1000명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기가, 엄청 잘하고 계십니다.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선은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드렸고, 네 이제 100명을 넘겼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정해진 대로 제가 우선 질문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께 좀 증문즉서식으로 제가 이제 요청을 드릴 건데요. 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요. 첫 번째, 자, 이제 학생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 오답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학생 관리죠. 자, 그럼 첫 번째, 학생의 학습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그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셨을까요? 이거 정말로, 이게 가장 학원 성적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은 학원에 있어서 학생이 뭔가를 잘 못하고 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해결했는지, 눈이 마주쳤어요. 저랑, 우리 서동모 원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실까요, 그러면요? 네. 이거는 원장이었을 때도 그렇지만 이제 강사분들이 되게 많이 이제 걱정하시는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이제 또 그런 강사를 보고 있는 원장님들의 입장에서도 이거를 어떻게 케어해야 되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제일 안타까운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진짜 열심히 하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고 학원에서도 되게 많이 노력을 많이 해줬는데 이제 거기에서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열심히 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좀 불성실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학원에서 제일 중요하게 대처해야 되는 거는 먼저 부모님들한테 아이가 열심히 하지 않는다, 그리고 성실하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이러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 라는 걸 미리 좀 선별적으로 먼저 예방주사를 놓고 상담 전화를 드리고 그래서 나올 수 있게끔 우리가 액션을 취한다라는 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나오는 친구들이라든가 열심히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결과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제일 문제가 되는 상황은 뭐였었냐면 이제 아이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의지력도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 대해서 에너지도 되게 많이 썼고 선생님이, 그리고 그거에 그 학생에 대한 노력치가 되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결과가 안 나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원인 분석을 이제 저도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해보니까 이제 3가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이가 진짜 공부에 대한 방향성을 제대로 못 잡고 있는 경우, 네, 그 방향성을 제대로 못 잡고 열심히만 하고 있는 경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선생님하고의 뭔가의 케미가 안 맞아서 선생님하고의 성향적인 부분이라든가 방향적인 부분에서 맞지 않아서 효율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요. 근데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고 이제 결과도 잘 나와야 되는데 진짜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을 잘 봤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결과가 안 나왔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요즘 친구들 경우에 그 시험에 대한 불안증 요소가 되게 큰 경우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결과가 원래 예상했던 수치보다 좀 안 나오는 경우에 최근에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에 한번 상담을 오셨거든요. 근데 어머님 같은 경우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시니까 아이가 시험 전에 너무 불안하고 그리고 장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이제 너무 답답해하는 느낌이 들어서 좀 많이 걱정을 했는데 역시나 시험이 점수가 잘 안 나왔더라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게 약간 좀 의학적이나 약적으로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3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우선은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학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3번째 요소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협조를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아이가 불안하지 않게끔 하는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좀 케어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성과가 더 좋게 나올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하는 편입니다. 네. 결국은 분석하고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이제 정량적으로 선생님들의 능력이 다 다르니까 그래도 원장님이 학생들이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이런 시스템, 정량적으로 하는 시스템이 있을까요?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실까요?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희는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제 학원 전체에 대한 학생들 그 월말고사를 매월에 한 번씩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학년별로 레벨이 나뉘어져 있기는 하지만 동일한 시험지를 통해 가지고 학생들의 수준 자체를 평가를 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이제 비교하는 거가 이제 스스로를 이제 점수로만 체크하기보다는 내가 그 틀린 문제에 대해서 이게 왜 틀렸는지에 대한 것도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내가 그 문제를 확실하게 이해했는데 틀린 건지 아니면은 이해하지 못했는데 틀린 건지를 구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석표라는 걸 작성을 해서 아이에 대한 메타인지를 좀 키워주고, 그리고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정답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수준으로 나눠서 1, 2, 3단계로 나눠서 그 나뉘어진 단계에 따라서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구분해서 그 틀린 이유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스스로 분석하게끔 시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저희는 모아가지고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는 편이고요. 그렇게 돼 있는 것들을 모아서 어머님들한테 보여드리면 아이가 어떤 지점에서 지금 문제가 있고, 그리고 수학에 대한 자신감, 뭐 과목에 대한 자신감이 어디 부분에서 떨어졌는지, 그리고 자신감은 과도하게 높으나 실제로 아이 실력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자리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반대로 원장님들께서 그럼 나는 어떤 걸 준비하고 있지? 라고 한번 노트나 노트북을 꺼내셔가지고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점검의 시간을 반출을 하셔라는 거지 여기서 어떤 답을 얻으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원장님들의 답을 찾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학원 내에서 발생한 학생 간의 심각한 갈등. 우리 하다 보면 학생들끼리 왕따나 이런 문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이걸 가지고 어머님들이 나중에 학원을 또 탓하기도 하니까 이랬을 경우에 어떤 상황이 있었었고 너무 힘들었다. 이런 거는 모두 원장님들이 하나씩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우리 옆에 노예림 원장님께서 한번 답을 한번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학원에 얼마 전에 그 아이들끼리 서로 이제 코칭실에서 서로 이제 싸우는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장난을 좀 치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친구가 샤프를 들고 이제 장난을 좀 치다가 다른 친구가 샤프에 긁혀가지고 이제 좀 다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학원 안에서 이제 그냥 아이들끼리 사과를 시키고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집에 가가지고 아이가 이제 엄마한테 말씀드리고 아빠한테 말씀드려서 이제 아빠가 화가 많이 나셔서 이제 뭐 그런 뭐 신고를 한다, 뭐 이건 학폭을 열어야 된다, 막 이런 되게 큰 문제가 이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상황적으로 사실은 엄청 큰 문제가 아니고 뭐 피가 나고 이런 상황은 아니어가지고 그냥 연고 바르고 뭐 이런 상황이어서 사실은 저희가 그냥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사실 아니란 어떻게 보면은 오답이었던 거죠. 아니란 처사였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님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사과를 드렸지만 이미 화가 너무 많이 나신 상태라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아이들끼리 부모님들끼리 이제 다 3자 대면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다 같이 이제 얘기를 하자 해가지고, 근데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처음에 가해라고 좀 표현하면 그렇지만 이제 상처를 준 친구들 가족들이 먼저 왔고, 그리고 나서 아버님이랑 어머님하고 아이한테 정확하게 이제 그 상황들을 설명하고 사과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아버님 어머님께서 그건 우리가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흔쾌히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다행히, 그래서 나중에 이제 피해를 받은 학생도 같이 와가지고 같이 만나서, 근데 이제 그 피해받은 아버님이 되게 격양이 많이 되셔가지고 뭐 신고를 한다, 경찰을 부른다 막 이러셨는데, 막상 가족끼리 이제 다 같이 모여갖고 만나니까 훨씬 더 가라앉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다 하고 아이들끼리도 서로 사과하고, 아이들끼리 이제 부모님들끼리는 서로 사과하시고 아이들끼리 따로 불러서 또 사과를 같이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 해결했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근데 학원 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특히나 초등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이제 학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뭔가 이렇게 가라를 확실하게 타주는 건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화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걸 덮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화가 더 많이 나고 그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어서, 객관적으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중간에서 이제 원장님께서 책임자가 되셔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어떤 작은 것들에도 아이 별거 아니에요라고 얘기하는 순간 어머님들은 아주 감정이 복받치죠. 그러니까 원장님들은 더 대신해서 더 걱정하는 리액션, 그쵸? 이건 저희 책임입니다. 어떡하죠?라고 오히려 더 그런 반응으로 책임감 있게 말이라도 그렇게 하시면 아무래도 좀 더 그 감정적인 해소를 1차적으로 먼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애들끼리 일이니까라고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 그게 나중에는 엄청난 큰 문제가 생긴다라는 부분을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우리 이승현 원장님도 학원을 지금 공부방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학원을 1,300명 가까이 완전히 지금 막 달리고 계시는데, 공부방일 때는 밀착 관리였잖아요. 그쵸? 그러다가 갑자기 인원수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학생은 그대로 학생이지만 원장님 입장에서 업무가 과다해지고 갑자기 크면서 오히려 더 감정적인 어떤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저는 학원이 작은 학원에서 커지면서 학부모님 한 분께서 한 번은 저희 학원에 그 학생 수가 많아지니까 조금 관리가 잘 안 되시죠? 라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 200명 안 됐을 때. 그래서 스스로는 열심히 한 줄 알았지만 그렇게 느끼시니까 이거 한번 제대로 해야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뭐 수학의 힘에서 배운 내용, 그리고 제가 조금 더 하고 있던 내용을 좀 개발해서 뭐 데일리 관리나 학습 안내를 많이 해왔었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저희가 하고 있는 목표는 학생 수가 1,000명이 넘지만 학부모님께 느끼실 때에는 이 학원의 모든 강사님이 이 한 아이만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을 드리도록 정말 좀 관리를 하고 있는 편이에요. 하다 보니까 조금 굉장히 사소한 부분까지 좀 캐치를 하는 편이고, 그래서 조금은 정말 우리 아이가 많은 전문가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드리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관리가 어려웠던 친구들은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책을 읽지 않는 친구들, 영수학원인데 이제 책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권도 안 읽어본 친구들도 많고, 한 권을 다 읽어본 친구도 거의 없고 하다 보니까 제가 항상 하고 싶었던 상담 때 드리는 말씀은 독서를 꼭 지도해야 된다. 지금은 저희가 독서실이 있어서 거기서는
교과 학습 이외에 책 읽기를 꼭 안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강조만 하고 제가 발로 뛰지 않으면 안 되니까 제가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한 번씩은 우리 친구들 책을 많이 읽지 않는 친구들만 골라서 제가 일요일 날 뭐 남산 도서관이든 이런 데를 데리고 가요. 점심도 먹이고 저녁도 먹이고 제 비용으로 그렇게 좀 액션을 취하니까 아 정말 여기는 진심이구나를 느끼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책을 많이 읽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의 시작이 아닐까. 영수학원이지만 그래서 습관 자체를 좀 바꾸려고 시도하다 보니 그런 친구들도 좀 책을 읽어 나가는 것 같고요. 그런 분위기 한 가지가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조금 과격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뭐 친구를 때린다거나 뭐 덩치가 크다거나 그래서 어린 중고등 시기에는 덩치가 크면 무섭고 막 이렇게 과할 수 있으니까 저는 뭐 제가 수업도 하고 현장에서 많이 뛰기 때문에 우리 친구를 많이 만나거든요. 제가 관찰하다가 누군가를 가볍게 이렇게 때린다거나 장난식으로라도 그런 친구들이 있거나 혹은 뭐 들리기로써 조금 이 친구가 학교에서 좀 과격하다라는 말이 들리면 제가 학원 바로 근처에 유도관이 있거든요. 제가 그걸 다녀요. 그래서 데려갑니다. 그래서 데려가는 이유가 운동도 해봐라. 뭐 힘 좋으니까 이렇게 하지만 뭐 제가 몇 번 잡아주면서 넘기고 이렇게 하면 아직 정상적인 뭐 대결을 해본 친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힘이 얼마큼 약한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좀 저는 저희 학원에 그런 친구들이 보이면 인근 유도관에 가서 같이 운동도 해보고 본인을 알게끔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 순해지거든요. 그런 게 소문이 나서 오히려 그런 친구들을 맡기려고 오시기도 하고요. 제가 조금 그런 친구들을 좀 이끄는 형국이라서 우선 저는 뭐 그 친구들이 학원에 맨 처음 올 때는 막 눈빛도 사납고 그렇잖아요. 근데 많이 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오래 힘들었지만 개인적으로 체육관에 데려가서 같이 운동을 하면서 좀 나아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문제아라는 말이 결국 애들은 문제아가 없대요. 문제아라는 말이 문제아를 만든다고 본인을 바라봐주길 원하는 애들이 문제아처럼 행동을 해서 우리한테 문제아라는 타이틀이 걸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해결적인 요소는 어쨌든 간에 더 관심, 더 함께하는 그 시간 이걸로 인해서 그 아이가 변하고 또 그 아이가 변했기 때문에 또 학원에 소문은 많이 나는 거고 그렇죠. 그런 거를 지금 전달해 주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래도 아무리 학생 우리가 이해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런 학생은 정말로 받지 마세요. 라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아무리 교화 사랑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우리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자 요건 우리 박마리 원장님께서 그래도 학원 경험이 많으시니까 저는 우리 원장들이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모든 학생을 받아서 모든 사람을 다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가 좀 사실 해보니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연히 이제 새로 5년 전에 다시 학원을 세팅할 일이 생겨서 영명에서 시작할 때는 오픈할 때는 정말 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잘하는 애, 못하는 애, 뭐 불량하든 안 하든 다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그게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 아이를 다 받아서 그래서 저는 학원을 어차피 엄마들도 자기한테 맞는 학원을 찾아가듯이 원장들도 다 받을 그 동네 애들 다 받을 생각한 게 아니라면 우리 학원 컬러에 맞는 학생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우리는 아이만 생각해서 받잖아요. 근데 선생님들도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보면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레벨 테스트를 보는 첫 번째 학원이기 때문에 어쨌든 학업 성적이 먼저인데 레벨 테스트를 보는 이유는 이 학생의 상태도 보지만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왜 초등학교 때 학원을 한 번도 안 다니고 와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와가지고 내신 성적을 좋게 해주세요. 그때 들어오면 되는 줄 아는 엄마들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다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학생이 할 가능성 있는 학생은 해줘요. 할 의지가 있고 걔가 늦게 시작한 학생이라면 괜찮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의지도 없고 특히 엄마들이 뭘 시킬 의지가 없었던 분들 있죠. 그러니까 뭐 돈도 생각을 하시고 아이를 방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놨다가 갑자기 데려왔는데 애 눈빛은 안 좋아 끌고 온 느낌이 드는 경우는 전 잘 안 받으려고 해요. 저게 에너지를 좀 덜 쓰고 싶고 저는 이제 기존 학생들에 대한 보호
우리가 기존 학생들의 학생과 선생님 보호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테스트를 봐서 너무 안 되면 실력도 그렇고 너무 안 되면 다 받고 싶은 게 원장 마음이지만 이게 분명히 나중에 기회비용이 더 많이 들고 더 힘들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선임들을 위해서 또 기존 재원생들을 위해서 어느 선은 커트를 해요. 어느 선은 커트를 하고 죄송하지만 조금 요런 거는 개별 지도를 하고 오셨으면 좋겠다든가 이러면서 저는 요즘은 덜 받고 있어요. 내지는 태도가 너무 나쁜 친구들은 사춘기가 오면 다 그런 거니까 어느 선까지는 어머니를 잠깐 내보내고 아이야 얘기해보고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으면 받아주는데 전혀 여지가 없는 경우는 그 노력이 어머니한테 때를 좀 더 기다렸다가 모았다가 나중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저는 부모 입장에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도 자기 색깔에 맞는 학원을 찾아가듯이 학원 원장들도 모두를 받는다는 생각보다 우리 학원에 컬러에 맞는 학생을 담으려고 저는 지금은 노력하고 있어요. 학부모, 아유, 힘들죠. 학부모의 의사소통에서 겪었던 가장 큰 오해나, 그리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했나, 뭐 아주 그냥 비일비재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한번 이승현 원장님 아까 전에 또 마이크 잡으셨으니까. 글쎄요, 이제 학원이 작을 때나 클 때나 사실은 학부모님께 저는 슈퍼을이라고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말 한마디 하더라도 학부모님께 정말 좀 예쁘게 하자라는 주의라서 혹은 데일리를 보낼 때에도 뭐 틀렸다라는 말 쓰지 말라고요. 저희는 가격한 느낌인 것 같아서 잘하는 와중에 오답이 나왔다 이런 표현으로 쓰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소통이 어려웠던 적은 없지만 뭐 한 가지 기억나는 부분은 이 학생이 공부를 책을 너무 안 읽고 공부를 너무 안 해요. 그리고 학원에 잘 안 나와요. 저는 12번 수업 한 달 12번 수업 중에 학원에 뭐 한 4번쯤 나오니까 너무 죄송스러워서 보충도 한계가 있고 하니 어머님 이거 학생 과외가 좀 어떠시겠냐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어머님께서 좋게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어머님께서는 좀 그래도 학원에 보내고 싶은데 혹시 우리 아이를 포기하시는 건가요? 라는 말씀하셔서 절대 아니다. 제가 이런 오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저희가 더 관리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마무리했는데 이런 것 이외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소통이 어려웠던 적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 가지 얘기하면 저도 학원 입시학원을 20년 운영했으니까 중3 때 저는 그냥 어머님들 입시 진로를 결정할 때 되게 그냥 사실대로 얘기해요. 고등학교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가나마나다. 그리고 걔가 화장을 중2 때부터 화장을 너무 하고 다니고 필통보다는 뭐 화장품을 너무 갖고 다니니까 얘는 그냥 미용대나 특성화대를 고등학교 보내세요. 그랬더니 엄청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니 이제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미용하면은 되게 안 좋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오해를 하셨다가 나중에 제가 이제 그거를 자료를 이제 그 진로에 대한 얘기를 다시 얘기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사례들 그리고 그 미용대학을 나와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걸 얘기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이제 오해를 좀 푸시고 끝내는 그 학생 가가지고 잘 지금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모든 건 대화로 잘 진심은 통한다. 처음에는 분명히 이해를 못 하셔서 오해가 있는 거니까. 서동무 원장님도 있으시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어리시니까 저는 서동무 원장님은 30대시니까 학부모님들 같이 이렇게 소통하시기가 힘들었던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학부모님들하고 상담하기가 아무래도 경험들이 다들 많으시겠지만 제일 불편한 상담 중에 하나가 학부모님들하고의 상담이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부모님들하고의 소통하는 자리들을 좀 많이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하는 편이고요. 이제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이제 설명회도 있지만 이제 학부모 이제 세미나라 그래서 이거 아마 이승현 원장님도 그 저희 같이 쓴 책에 이제 부모살롱이라고 하는 책을 같이 썼었는데 이제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이제 부모님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서로의 이제 고민들을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앞에서의 이제 소통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제 발화자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같은 이제 패널로서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자리로서 이제 런치를 좀 마련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자리를 이번에 안 그래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되게 반응도 좋고 그리고 어머님들이 오히려 더 많이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그 어머님들 중에 한 분이 이제 엄청나게 또 인싸셔가지고 이미 아이들을 다 졸업을 시켜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머님들한테 더 많이 알려드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단톡방에서도 막 엄청나게 활동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어머님들 앞에서 막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보내야 된다. 저보다 더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어머님들이 저는 오히려 제가 이제 어려웠던 지점들, 그러니까 제가 어머님들하고의 나이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이제 공감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도와주시는 이제 어머님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 자체도 이제 부모가 됐으니까 이제 저도 이제 부모로서 이러이러한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소통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어머님들도 공감을 더 많이 하시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FGI라고 해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 어머님들 10명, 5명 그렇게 해가지고 인터뷰하는 게 오히려 설명에 뭐 1,000만 원 들어가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파급력이 좋았다. 그 횟수를 한 달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해서 그 어머님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훨씬 거기서 엄청난 좋은 결과가 있었다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우리 원장님들께서도 FGI 포커스 그룹 인터뷰 같은 거를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거 아마 되게 궁금해 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수업료 조정. 우리 하다 보면은 뭐 하나 특강 같은 거든 수업료 올리면은, 뭐 10,000원만 올려도 어머님들 되게 많이 뭐라고 하시잖아요. 자, 수업료 조정 과정에서 이제 부모님 갈등. 이거 왜 올렸어요? 막 1,000원 하나 가지고도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요 부분 또 우리 가장 학원을 명쾌하게 어머님들 확 잡고 계시는 우리 박마리 원장님이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수강료를 자주 올리지는 않아요. 올릴 때는 제대로 그래도 조금은 올려가게끔 뭐 10,000원씩 찔끔찔끔 자꾸 여러 번 올리면 굉장히 기분이 좀 상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많이 안 올리는데 일단 원칙은 제가 2019년에 다시 이제 컴백해서 학원을 오픈할 때 개원 감사하잖아요. 그때 들어온 엄마가 딱 13명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저희가 13명 시작할 때 그 어머니들 그 이후에 수강료가 올라갈 때 그분들은 수강료 조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 금액을 그대로 가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3만 원이 인상이 된다고 치면 그 어머니는 낮은 데서부터 3만 원이 가기 때문에 계속 그 갭 차이는 나는 거예요. 모두 동일하게 하지 않고. 그래서 뭐랄까요? 그 대우받는 느낌? 내가 이제 우리 어떤 충성 고객이기도 하고 대우받는 느낌 뭐 이런 느낌을 좀 주는 경우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고제라는 게 좀 있어야 되죠. 다음 달부터 올립니다. 이건 좀 무례하잖아요. 사실은 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니까 저희는 학기제 이제 3개월 단위로 이제 3개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3개월 왜냐하면 이 과정에 들어왔는데 중간에 올려버려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저는 예고제를 하면 그 동의를 못하면 그 과정 끝나면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3개월 뒤니까. 이제 화가 조금 풀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요거 보다가 그 수강료를 냈네, 안 냈네라는 문제로 좀 갈등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아까 그 얘기 조금 좀 드리고 싶었는데, 아까 이승현 원장님은 이제 슈퍼 을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을이란 표현이 맞으면 맞죠. 근데 저는 수강료 갖고 싸우지 말자, 엄마들하고. 제가 옛날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엄마가 수강료를 냈다 그러면 실수할 수 있어요, 분명히. 데스크도 있고, 선생님한테 옛날에는 봉투에 돈을 담아주던 시대는 선생님도 있고, 뭐 아이도 있고, 중간에 관리자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게 누가 잘못했는지 몰라요. 근데 분명히 엄마는 줬다는 거죠. 근데 중간자가 잘못했는데 난 또 분명히 우리는 안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중간 과정을 밝혀낼 수 없는데 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럴 때는 무조건 내가 졌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 직원이 잘못했나 봐요. 저희가 실수했나 봐요 하고 넘어가고 저는 그거를 세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나라에 어쨌든 그때는 조세를 100% 낼 때는 아니었으니까 이건 내가 나라에 강제로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자. 그렇게 하면 되게 마음이 편해요. 그렇게 해서 그거 갖고 싸우고 마음 언짢아하는 거를 빨리 털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그 가방에서 나와요. 애가 봉투에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럼 너무 미안한 마음과 함께 이렇게 음료수를 사갖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어머니는 저한테 무한 신뢰를 하는 거죠. 그깟 돈 한 달치 때문에 싸울 이유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있어요. 요즘은 2019년 컴백에서 제가 생각한 거 원장님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드려보면,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하이패스제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일일이 거기 창구에서 기다리지 않도록 카드를 등록시켜 놓으면 자동 결제되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되게 시간도 없는데 편리하다는 생각을 저는 좀 했거든요. 이거다. 그래서 전 저희 학원에 하이패스제를 써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거의 카드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입학할 당시부터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저희는 하이패스제를 씁니다. 요즘은 뭐 다 이런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패스를 씁니다 해가지고 카드 번호와 카드로 하실 경우는 카드 번호와 뭐를 유효기간만 적어 놓는 거죠. 그렇게 적어 놓고는 그 리스트업을 해요.
이제 잘 관리를 하죠.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말은 자동이지만 사실 수동 결제거든요. 수동으로 저희가 이제 매월 1일 날. 그래서 내는 게 확실한데 굳이 전달에 낼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1일 날 모든 학부모들을 결제를 하기 시작했더니 지금은 그게 80%가 넘어요. 그러니까 수강료 대신에 이번 달 납부할 금액이 얼마라는 건 사전 예고하고. 그다음에 결제하면 또 띵동 가잖아요. 그리고 더 좋으면 그 영수증을 찍어서 사진 보내주면 더 좋고. 그러면 어머니들이 학원 방문하는 시간도 줄고 수강료 냈네 안 냈네 문제도 줄고 또 금액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할 때도 줄고 애들이 카드 들고 한 달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괜히 돈도 우리 수강료 그 건으로 마감을 못해서 계속 시간을 끄는데 이렇게 했더니 되게 좋더라고요. 원장님도 한번 써보시면 좋고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 금액이 커지니까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카드사마다 삼성카드가 뭐 우리 학원에 할 수 있는 금액이 500 미만인가 봐요. 카드로 결제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해준 혜택인데 악용할 수 있잖아요. 카드 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몰랐어요. 매출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 몰랐는데 매출이 많아지니까 연락이 와요. 카드가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뭐지? 그랬더니 저희가 그 삼성카드로 해야 될 한도를 넘어선 거죠. 그래서 저희는 법인이 2개라서 다른 법인이라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카드사에 전화했더니 데포짓을 내야 되는데 3배를. 왜냐면 깡하고 날아가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방법을, 그럼 난 2법인으로 끊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해서 해결하니까 수강료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됐어요. 네, 하이패스 오늘 새로운 솔루션을 들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은요, 우리 박마리 원장님, 너무 큰 좋은 솔루션을 주셨고요. 그래도, 그럼에 불구하고도 우리 박마리 원장님 한 번 더 듣고 싶은데, 그래도 진상 학부모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학부모는 정말 받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좀 속내를 얘기해 주신다면. 학부모 때문에 안 받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보면 알죠. 저 엄마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데 제가 나이를 학원 한 지가 좀 꽤 오래됐고 저희 아이가 지금 저는 37, 33 막 이 정도 되거든요. 자녀가.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건 이제 화가 안 나요. 과거에는 막 화도 나고 막 자존심도 세고 이겨보고 싶고 뭐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지나놓고 보니까 자존심이 아니었더라고요. 오히려 부드럽게 해결해 준 게 제 자존심인데 저도 사실은 학원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을 배우게 됐는데 저도 부모교육 강사예요. 부모교육 강사를 하다 보니까 부모 역할 훈련, PT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야 알게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그 엄마는 또 그 입장에서 지금 그거밖에 안 보여요. 저도 그랬고. 저는 그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셨군요. 우리가 왜 군화요법만 해도 된다고 마음이 풀린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말 한마디로 똑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풀리고 안 풀리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 그러셨군요. 그랬군요. 아닌데, 속으로는 동의 못 하는데, 그럴 수 있었네요. 그런데요. 하고 제 의견을 또 얘기를 하기도 해서, 엄마 마음을 달래주고 가면, 큰 문제가 없고, 우리 이제 막 소리 지르는 엄마들 가끔 있잖아요. 예전에 있었어요. 제가 분당사 학원 할 때는 거기가 대치나 분당사 학원 할 때는 유난히 셌잖아요. 엄마들이. 근데, 데스크에서 감당이 안 되면 저한테로 보내요. 원장실로 들어갔다 오면 같이 부흥회를 해요. 같이 얘기도 하다 울다가 웃다가 이렇게 해서, 우리 선생님들 한 얘기에서 원장실만 들어갔다 나오면 엄마들이 웃고 간다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불쾌한 감정 빼는 거를 저는 해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는 않아요. 옳고 그름을 따지면 싸움이 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엄마와의 갈등에 있었을 때는 일단 그 사람을 진정시키는 게 1번. 그 다음에 저는 의문문을 많이 써요, 요즘은. 어머니, 그거는 어떨까요? 나는 답을 알지만, 그래도 그거는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생각할 이렇게 룸을 주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일단 부딪히지 말고 스탑하라 그러잖아요. 스탑하고 조금의 틈을 가지면 여유가 생겨요, 서로. 그래서 지금은 제가 나이를 먹어서 생기는 여유? 그래서 엄마들이 웬만하면 화나는 것도 이해되고요. 속상한 것도 이해되고,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갖고 싸우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을처럼은 안 해요. 근데 어머니 저도 그랬어요. 제 경험도 같이 얘기해주면 좋게 잘 넘어가더라고요. 절대로 어머님을 가리키려고 하지 말고 3번에 맞장구. 어머,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면서 저희 대화를 풀어나가라.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노예림 원장님도 지금 30대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부모, 이런 학부모 정말 힘들었어요. 라는 거. 네, 저는 그 학원 처음에 오픈을 했을 때 제가 이제 공부방을 하다가 그만두고 좀 쉬었다가 학원을 오픈하다 보니까 강사적인 마인드가 되게 컸어요. 원장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애들을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 많이 시키고 그다음에 더 잘 나가지고 얼마나 이걸 빠른 시간 안에 학원을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동네가 신도시다 보니까 사실 잡음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여러 곳에서 이제 이사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분 중에 한 분 어머님이 기억이 나는데 중학교 3학년 친구 어머니였는데 중간고사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앞에 있는 부분에 있는 이제 시험 범위 있는 부분을 뭐 교과서라던가 내용이라던가 그런 걸 하나도 안 배운 상태로 학원에 온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전에 학원을 다니고 있었던 상황에서 저희 학원으로 옮겼는데 시험은 한 3주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어머니 그러면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시고 나머지 시간에 제가 좀 더 봐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열심히 좀 봐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그 아이가 한 학원에 한 4시쯤 와서 한 9시쯤 됐어요. 이제 배가 고프고 뭐 이렇게 힘들 시간이죠. 지금 같으면 이제 요령이 있어서 가서 밥 먹고 와 이제 이렇게 하고 뭐 간식이라도 좀 사주고 이랬을 텐데 그때는 막 열정이 넘쳐가지고 이거는 하고 집에 가자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있다 보니까 엄마가 오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거는 아동학대다. 왜 밥을 안 먹이니 애를 그렇게 돼가지고 막 나는 애가 셋인데 신고한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막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진짜 심지어 제가 근데 그때는 이제 열정이 뻗칠 때라 어쩌면 그러면은 이게 아동학대면 신고하시라고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건 나쁜 사례죠. 네, 그래가지고 진짜 신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경찰 아저씨가 오셨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원 측에서는 개별로 원장이 돈도 안 받고 봐주고 있는 상황에 엄마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약간 경찰 분도 되게 경찰 아저씨 좀 의아하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뭐 그런 거 아니고 오히려 이제 학원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업무 방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뭐 이제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또 잘된 케이스긴 하지만 그분 자녀를 저희 학원에 등록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님은 사실은 이제 환불을 받아서 가셨죠. 자녀를 네. 들어오고 2명이 들어오고 1명이 나갔습니다. 네.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제 어떤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사실은 학원에 이제 아까 이제 저기 원장님도 슈퍼을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개명할 거예요. 노을로. 네, 학원을 하면 네, 갑인 위치보다는 을인 위치가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선생님으로서의 어떤 그러니까 원장은 선생님이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선생님은 강사 선생님이 선생님이신 거죠. 저희는 이제 관리자고 그다음에 뭐 이제 하는 아무래도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인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선생님으로서의 품위를 해치게 하는 부모님이나 학생은 조금 기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애들도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알거든요. 선생님 제 돈 받고 일하시잖아요. 이렇게 초등학생들이 막 말해. 요즘에는 예, 경험을 네, 저희 선생님들이 억울하다고 막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그건 이제 학부모님이 그렇게 발언을 하셔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시대가 지나도 저는 선생님은 선생님이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제 제 학원을 운영하면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저희가 고3 때까지 다닌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학교 생활에서 1년을 아이들 만나는 것보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3까지 만나는 친구들이 훨씬 더 내 자녀, 제2의 엄마 같은 기분으로 아이랑 이렇게 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진심이 필요하고 그게 만약에 안 되면은 사실은 그런 학부모님들은 조금 기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나의 소신이 있으면은 그런 학부모들은 내 소신대로 정확하게 밀고 나가면 된다라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어머님이 아프신 것 같아요. 그쵸?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학생들도 그렇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은 우리 관리 학생과 학부모가 끝났고요.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 원장님들이 제일 또 힘들어하시는 우리 내부 조직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사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강사. 그러면 지금 요즘에 원장님들 제일 힘들어하시는 게 강사 구인 채용. 뽑아놓으면 엉뚱한 짓 하고 나가고 열심히 일하다가 뒤통수 치고 나가고. 자, 이렇게 해서 강사 채용 과정에 있어서 그 채용 과정입니다. 채용 과정에 이제 열심히 일하다가 나간 거 말고 어떤 채용 과정에서 어떤 실수했던 사례. 네, 우선 제가 이제 강사로서 또 활동을 많이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강사를 하면서 제가 이제 강사 관련해서 제가 책도 이제 쓰면서 거기에서 이제 강사 코칭 과정 그러니까 저희가 335 프로젝트라는 거를 2020
2022년도였나? 1년도에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30대 미만의 이제 300만 원 미만 강사를 뭐 500만 원 이상으로 이제 키워주는 강사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유튜브에서도 진행을 하고 이제 했었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강사들에 대한 이제 소통을 많이 좀 진행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강사분들에 대한 컨설팅도 많이 좀 진행을 했던 편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원장이기는 하지만 강사의 마음을 조금 많이 이해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원장이 돼보고 나니까 또 그렇진 않더라고요. 원장이 되니까 어쨌든 원장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강사하고 같이 병행하는 거는 또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은 강사한테 뒤통수도 맞았고, 그리고 저희 밑에서 이제 일했던 강사분들 중에 이제 나가서 차리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우선은 제가 좀 간과했던 사실은요, 이제 제가 좋다라고 생각했던 강사상, 어떻게 보면은 자기주도력이 있고 굉장히 의지력 넘치고 에너지 넘치고 그리고 뭔가 열정적으로 하려는 사람들을 저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막상 강사를 뽑을 때 그런 강사들을 뽑게 되면 원장님들 입장에선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학원에 시스템이 있고 지금까지 쌓아놓던 어떤 체계들이 있는데 그 체계들을 전혀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맞춰서 가려고 하죠. 이제 그런 강사들은 어떻게 보면 단과를 해야죠. 큰 학원에 이제 단과라든가 이런 데를 나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 학원에 맞는 강사상을 뽑는다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은 규범이나 체계적인 거에 맞춰서 따라줄 수 있고 꼼꼼하고, 그리고 그 체계 안에서 녹아들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학원에 대한 문화, 우리 학원의 문화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MBTI가 됐던 아니면 뭐 성향 검사가 됐던, 이제 그런 성향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우리 학원의 색깔에 맞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체계화 시켜서 거기에 적합한 강사를 뽑는 게 나중에 가서 가장 문제가 안 생기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들께서는 또 이제 그러면은 이게 약간의 정성적인 평가로서 얘기를 두신 걸 수도 있어서, 근데 이 뒤로 가면은 본인들이 어떻게 한다라는 어떤 기준, 좀 더 정량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아마 답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 질문이 가장 또 우리 원장님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노무 문제. 그쵸. 아유, 이거는 뭐 너무 힘들죠. 자, 노무 문제로 힘들었던 경험에 대한 거. 이렇게 해갖고 저 이렇게 노무 관리했다가요, 정말로, 무슨 피 봤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노예리 원장님이 먼저 옆에서 한번 답변을 주실까요? 저는 그 강사를 경험한 적이 거의 없어서, 제가 강사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어디 회사에 가서 취업을 해서 노사 문제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사측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학원을 오픈하고, 저희가 학원이 2019년도에 오픈을 했는데 이제 지금 5년 차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오는 동안 학원이 계속 성장하면서 문제가 뭐냐면, 그 행정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챙길 수 있는 여력이나 힘이 저한테 없었어요. 근데 수업을 처음에는 병행하면서 같이 이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원장님들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노동청에 한 2번 정도 끌려가 봤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것도 노동청에 끌려간 게 강사 선생님 때문이 아니라 알바생 때문에 네 끌려갔어요. 근데 노무 문제는 가장 간단한 건 뭐냐면 정확하게 잘 지키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의 노무 문제가 어떤 게 있었냐면, 아르바이트를 채점 아르바이트생을 뽑아놨는데 그 친구가 이제 한 2시간 하더니 못하겠대요. 그래서 그러나 보다 했더니, 이제 저희가 처음에 만나자마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런 부분들의 법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걸 전혀 몰랐다가 이제 노동청에서 전화를 받은 거죠. 예, 왜 계약서 작성을 안 했니? 그리고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언지를 안 했니?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법적인 부분이나 노무적인 부분 또는 뭐 교육청에 대한 부분, 행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모르면 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선생님들이랑 같이 가기 위해서 정확하게 선생님들이랑 뭐 약간 정이 있으면서 좋을 때는 항상 좋지만 좋지 않을 때는 항상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쪽은 선생님들도 피해를 보시겠지만 사실 회사 쪽도 피해를 보기 때문에 서로가 힘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법적인 부분들을 잘 지켜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정확한 계약서와 정확한 노무 관계를 통해서 안 끌려가시는 게 최고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는 스토리가 아니라 진짜로 원장님들께서 이런 시행착오를 겪어서 솔루션,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걸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솔루션 제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학생입니다.
자, 그러면 성향이 실력과 난이도 차이가 나고 실력도 다르고 성향도 다른 개개인 학습 진도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이거 정말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희는 그 학원이 기본적으로 그 레벨별로 수업하는 일반 학원입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요즘에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레벨에 넣을 수 없는 아이들이랑 그 다음에 진도가 안 맞는 타 학원에서 선행을 너무 많이 했지만 현행이 좀 부족한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뭐 못 따라가는 친구들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저희는 이제 L반, N반, P반, S반 이런 식으로 반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레벨별로. 그런데 H반이라고 하는 해피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해피반은 개별로 이제 진도를 나가면서 자기 페이스대로 나갈 수 있는 반이고요. 그리고 거기는 학년이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섞여 있지는 않지만 학년이나 아니면은 뭐 능력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 섞어 놓은 상태고요. 대신에 저희가 한 반에 최대한 인원들을 8명을 집어넣는데 해피반은 4명에서 6명 정도로 저희가 구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해서 그 반에서 이제 점프업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학생 진도와 개별이 다를 때는 해피타임, 해피클래스가 있고 그다음 1대1 케어 시스템인데 오히려 그러면은 학원에 학생들이 따라가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좀 더 학생 그 수강료가 다르니까 학원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것도 나쁘진 않겠네요. 봤을 때는.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겠네요, 보니까. 네, 1대1 케어 시스템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생들을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라도 잡아서 공부를 시킬 수 있는데, 그래도 근본적으로 학생들의 학습 동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이든 강사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하는 학습 동기를 유지시키는 방법, 이 부분에서는 가장 그래도 우리 내공자에서 우리 박마리 원장님께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누구보다 학습 동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제가 제 경험상 저는 사실 여상 나와 직장 다니다가 6개월 공부해서 사실 고대를 간 케이스인데 자기가 가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면 해내야 되는 양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항상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해요. 그래서 아까 부모 교육, 학원을 하다 보면 사실 종합 예술이잖아요. 그래서 부모 교육도 하지만 학생 교육을 위한 청소년 교육도 저희가 정말 안 해본 심리가 없는 것 같아요. 심리 교육을 하다 별거 다 하고 그 아이의 MBTI 성향에 따라서 그 어떤 대처도 해주고 하는데 아이들마다 다 다른데 허들을 조금씩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번 경우를 얘기를 하면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은 저희는 각 학년 10반이 있어요. 그러면 성적 순대로 나서 냉정하게 1반부터 10반으로 나눠놔요. 저는 뭐 반을 아사무사하게 안 하고 딱 정확하게 1반, 10반. 그래서 아이들은 올라가고자 노력하는 것도 동기부여고요. 근데 밑에 반 아이들은 조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그 예를 들면 아주 가까운 거 예를 들면 중간고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반별로 동기부여를 달리줘요. 그래서 올백 맞는, 그러니까 전 과목 올백을 맞아야 될 반과 우리가 하고 있는 수학이나 영어만 올백을 맞아야 될 반과 개인이 맞아야 될 거. 이게 다 다르잖아요. 거기에 목표를 주고 거기에 대한 베네핏을 제시를 해요. 그래서 가장 못하는 아이들이 있었어. 10반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쟤네는 잘해야 뭐 한 6, 70이나 70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그런 친구들을 좀 가리는데 저희 학원에 나는 학원을 보내는데 중학교 내신 성적을 8자를 만들지는 마라. 모든 애가 9자 이상은 만들어라. 그거는 학원이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험 기간에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는 허들을 90을 줬어요. 너희가 만약에 90 이상 근데 못 맞을 거라 생각해. 90 이상만 넘는다면 난 너희들에게 두끼 부패꼴을 주겠다. 반 전체하게. 아니면 개별성도 주고 다 전체인데 어머 이것들이 진짜 다 해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 이번에 190점 밑인 애들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이 저희가 98이에요. 3학년, 2학년 이런 애들이 많잖아요. 학생 수가 막 수십 명인데도 평균이 98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는 대다수 아이들이 100점을 맞아주고 정말 몇 명의 아이들이 90점 정도를 맞아줬을 때 나올 수 있는 점수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원 전체가 100점은 학교 내신 성적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저희가 뭐 선행하고 심화하는 학원이지만 시험 때는 굉장히 집중적으로 시켜요. 그래서 공부를 한번 달성해 봐야 돼요. 자기가 잘 맞아 봐야 돼요. 그 작은 성취감을 느껴봐야 저는 제가 그 6개월 만에 공부해서 대학을 간 그 작은 성취감이 평생의 자신감을 갖고 가는 것처럼 아이들도 작은 성취감을 느껴봐야 되는데 그게 저는 내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초등학생들은 뭐 HME 경시 같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00점을 맞아본 아이는 자기가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는데 정말 100% 100점인 반도 많고요. 저희는 3학년 전체가 100점이어서
한 명이라도 100점 못 맞은 친구는 걸어 올라와라. 엘리베이터 타지 마라. 농담 반 진담 반 하는데 그게 아이들한테는 은근히 동기부여가 되고 100점을 맞았으니까 자기는 다음에 100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낮은 아이들, 못하는 아이들은 90점이라는 동기부여를 주고 올 100 맞는 애는 제가 장학금을 주겠다. 난 한 500만 원을 쓰고 싶다. 1인당 10만 원씩 줄게. 500만 원 한번 써보자는 식으로 했는데 그게 달성한 치가 많지는 않지만 평균 99는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동기부여를 좀 하고 있어요. 네, 모든 100점이 잘하는 게 아니라 기준은 아이마다 성적이 다 다른 거니까 중요한 거는 100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오른다는 거, 성취감과 자기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기준을 학원에서 주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거기에만큼 베니핏을 주겠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자기의 그 인계점을 높이는 시스템을 학원 내에 장착을 하셨다. 그리고 이제 가장 무서운 카리스마의 우리 박마리 원장님 있으니까 애들이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다음 질문은 우리 동기부여를 주고 학생들에게 열심히 공부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면은 이거를 이 학생 관리,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생 관리 시스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이 학생 관리 시스템에 대한 거는 우리 이승현 대표님 바른에듀만한 게 없죠. 저희는 학생 관리를 학습과 생활로 분리해 본다면 학습적인 측면으로는 저희는 매일 시험 보고 매주 시험 보고 매월 시험 보고요. 그다음에 매일 수업한 내용들을 데일리 문자로 송부드리고요. 학부모님께 한 달에 2번 이상 담당 강사가 전화를 꼭 드리세요. 일이 좀 많으실 텐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모든 학생의 학습적인 내용들을 학생과 학부모님께서 알도록 제가 다 전달드리는 부분이고 생활적인 측면에서는 학생들이 사실은 학원에 강사들과 학원과 라포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라포 형성을 위해서 제가 사실 형처럼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학원 학습적인 이벤트 이외에도 저희 학원 자체적인 뭐 배드민턴 대회나 농구 대회나 혹은 제가 아무런 비용을 받지 않고도 우리 아이들 건강 좀 키우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밤 10시 반 정도에 뒤에 천에 모여서 같이 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은 공부 열심히 하고 바람 쐬면서 뛰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 관리, 우리 아이가 정말 열심히 배우고 공부 이외의 생활적인 측면까지도 관리해준다라고 인지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만족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뛰고 싶은 친구들이 많진 않은데 한 번 뛸 때 한 3, 4명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실 그렇게 뛰면서 애들이 뛰면서 인스타 올리고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인스타 올리고 막 누구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소문은 나죠. 근데 뛰는 인원이 적어도 그 뛰는 친구들은 사실은 좀 활발한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소문 내다 보니까 인지도가 높아지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매일 데일리 테스트 문자 나가고 사실 네. 이게 엄청난 양인데 네. 그러면 우리 원장님들께서는 네. 이거를 강사분들이 다 아시나라고 할 텐데 아. 그거에 대한 진행 노하우. 그 사실 저도 강사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고 강사 가르치면서 저도 썼는데 뭐냐면 그날 배운 그 교재, 진도, 숙제, 그 다음에 매일 시험 본 문제의 틀린 정오답, 그 다음 이 친구의 매일의 개별 특이사항까지 다 썼어요. 제가 강사도 다 썼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제가 급여를 드린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하셔라 하긴 어려우니까 또 강사 관리 차원에서도 학원이 이게 필요하면 강사를 도와줘야겠다 싶어서 엑셀을 활용해서 조금 업무를 분장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날 배운 교재와 진도와 숙제는 강사가 가볍게 입력을 하고 그 우선 매일 시험 보는 데일리 테스트에 대한 정오답 체크와 분석은 또 데일리 직원이 하고 이런 식으로 분리하고 데일리를 보내는 또 주체로 따로 분리했고요. 그래서 데일리는 보통 검토하는 인원까지는 한 명의 학생을 데일리를 보기 위해서 한 4명이 붙는 것 같아요. 그렇게 분리시켰고 그게 가능한 이유는 저희는 학원에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그 비용이 없다 보니까 차량 비용을 관리 비용에 좀 넣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해서 조금 데일리 제가 학원뿐만 아니라 모든 학원 업무에서 제가 필요한데 좀 힘들다 싶으면 저는 인원을 뽑아서 업무를 분장시킨 다음에 완성을 시켜요. 강사분께 이렇게 다 몰아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원장님네 학원이 규모가 있으니까 그렇게 또 관리 직원을 또 뽑아가지고 지출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그러면 나도 이거 하려면 또 직원 하나를 뽑으면 또 지출이 되는 건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또 첫 번째 허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원장님께서 그래도 학원을 성장했을 때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정말로 단순 지출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떤 포인트, 터닝 포인트가 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우선은 어떤 보직을 만들고 직원을 뽑아서 지출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 매출과 지출표를 만들어 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시급이 10,000원이라고 한다면 이 친구가 한 하루에 4시간 반 정도 일을 했을 경우에 뭐 한 달에 50만 원 전후예요. 그 급여가 50만 원 전후를 이제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월수금 화목토로 하면 100만 원이거든요. 학원비가 30만 원이라면 이런 관리가 철저해진 덕분에 사실은 한 수십 명 들어오거든요. 4명만 더 채우면 제로섬인데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뽑을 때 이 급여만큼은 무조건 들어오겠지. 그 다음부터는 수익이야라는 마인드로 하다 보니까 우선은 그냥 뭐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제가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안 하진 않고 조금 학부모님께서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좀 미리 지출을 해서 그 이상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원장님들처럼 똑같은 고민을 해서 사실 우리 바른에듀가 이렇게까지 1,000명 넘어가는 가장 큰 힘은 그 데일리 리포트와 그 다음에 매일매일 일주일에 2번씩 나가고 학부모에 대한 문자나 발송하고 테스트 보고 이거에 대한 결과값을 항상 공유하는 이게 가장 큰 힘이라는 거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장님들도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 또 저 아주 그냥 뭐 월수금 화목토 이렇게 뭐 주휴수당까지도 이런 부분까지도 테크닉적인 것도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자, 요 부분하고 이제 학부모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기주도 학습 동기부여. 결국은 뭐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인데 그래도 요 부분은 우리 또 서동구 원장님이 학생들과의 라포가 너무 크게 하시니까 분명히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 학부모 상담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왜냐면 아이들 아까 전에 박마리아 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결국에는 아이가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의지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의지력이 없는 상황들을 어떻게든 의지력을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저는 강제성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강제성을 만들어주는 요소로서 이제 주변 환경에 너무 학교 가면은 노는 친구들이 거의 뭐 80% 70%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다라는 것들을 잘 못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학원하고 별개로 해갖고 이제 스터디 카페 지금 자기주도 스터디 카페라고 해서 저희가 관령 스터디 카페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관령 스터디 카페는 이제 학원하고 아예 별개 사업자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랑은 아예 별개다. 그러니까 우리 학원에 있는 친구들만 가는 건 아니다. 하지만 우리 학원을 다니면 여기에서 관리받는 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고 이제 그 스터디 카페 같은 경우가 이제 저희가 단독으로 이제 런칭한 브랜드인데 거기에서 이제 철저한 관리와 더불어서 이제 매일매일 아이들의 학습 그 캘린더를 써요. 캘린더를 매일매일 저희 그 자체 캘린더를 해가지고 쓰게 되고 거기에 이제 과목별로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이 있으면 그 과목별로 얼마나 공부했는지에 대한 일주일간의 단위의 스케줄 라인을 써서 학습 동기를 아이들한테 부여하게끔 하고 그리고 학원 가는 시간 제외하고 오는 시간하고 나가는 시간 자체가 철저하게 통제가 돼서 그 시간 동안에는 어머님들이 언제 나가고 언제 들어오는지 다 확인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관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매일마다 데일리 레포트가 나가서 아이가 언제 들어왔고 언제 나갔고가 다 확인이 되고 그리고 핸드폰은 무조건 다 걷고 이제 들어가는 형태로 되고 시간 자체도 시간표대로 해서 출입하는 거 그리고 이제 소리 나는 것까지 철저하게 관리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같이 진행이 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고3들하고 재수생들이 제일 많고요. 이제 그 환경 안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같이 공부하는 고1이나 고2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철저하게 집중해서 공부하는 환경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하나만 운영했었던 관이 이제 2개까지 이제 스터디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인수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철저하게 좀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서 내가 해야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그런 강제성 안에서 좀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니까 아무래도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더 많이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자기주도 학습 스터디 카페 운영이 결국은 두 가지의 가장 큰 좋은 점이 될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학생들이 쓰는 그 데일리 무슨 북이라 그랬죠. 그거 하나만 보여줘도 어머님들이 상담할 때 그냥 보여주기만 해도 바로 등록을 하실 것 같고, 두 번째는 스터디 카페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아이들을 관리를 하니까 숙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원의 연장적인 관리 수업이 될 수도 있겠네요. 숙제 안 해갖고 온 애들은 없겠네요. 거기서 공부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학생의 학습 진도 모니터링을 기록하는 시스템이 구축됐는지 이 부분은 잠깐 한 1분 정도 이야기를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관리에 대해서는 또 우리 노예림 원장님이 또 엄청나게 그냥 빡세게 하시니까. 저희는 이제 잔디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협업 툴 같은 건데요. 거기에서 이제 구글 폼을 통하여서 이제 어떻게 진도가 나갔는지 각별로 개별 보고가 다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결석생이라든지 출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하게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아이들 성적표, 저희는 이제 레벨 테스트랑 월말고사가 동일하게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생 재원생은 월말고사를 보고, 그다음에 신규생은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반을 이제 정확하게 나누는데, 그 레벨 테스트는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들이 한 달 동안 같이 세미나를 해가지고 문제 출제를 그 맡으신 학년 선생님들이 하십니다, 직접. 그래서 이제 난이도를 원래는 이제 제가 다 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선생님들이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반마다 뭐 아랫반을 맡은 선생님이 있고 최상위 반을 맡으신 선생님이 있으니까 이게 너무 들쑥날쑥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매번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레포트를 나가는데, 그 레포트 나가는 것들을 이제 관리하고, 그래서 성적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특히나 고등부 같은 경우는 놀래시지 않게, 왜냐면 고등부 아이들은 학교 성적이 너무 안 나오거나 너무 잘 나오면 좋겠지만 너무 놀래세요, 어머님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시스템화 시켜서 제가 이제 원하는 건 뭐냐면, 초등이든 중등이든 선생님이 새로 오셨을 때 그 선생님이 자연스럽게 우리 학원에 녹아내도록, 또는 이제 저희가 3개월마다 선생님들이 로테이션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3개월마다 선생님 바뀌었을 때 그 반을 안착해서 바로 수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화 시켜가지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학부모입니다. 학부모에서는 학원을 선택 시, 내가 이제 결국은 상담을 하다 보면 학원 선택 시 학부모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뭐였더라고요. 요 부분은 반드시 준비를 미리 해놓고 상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부분. 우리 이승희 원장님께서도 요 부분은 미리 항상 준비해놓고 싸우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저는 그 학원을 뭐 이렇게 설명회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뭐 재원생 대상으로 하는 입시를 많이 했지만 외부적으로 학원을 홍보하는 설명회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한 번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뭐 외부적인 마케팅도 크게 하지 않았어요. 맘카페도 한 번도 안 했고. 근데 가장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관리인 것 같습니다.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관리를 잘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설정해 놓은 양질의 교재에 따른 커리큘럼을 잘 따르고, 그 커리큘럼에 대한 매일의 학습 과정들을 잘 보고 드리고, 그 보고 드리면서 아이의 어떤 단점들을 메우고 장점을 부각시키는 그런 내용들을 매일매일 관리적인 작용으로서 안내 드리다 보니까 만족을 하셨고, 그 덕분에 계속 여기는 좀 남다르다, 학원이 커도 좀 작은 학원 같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그 관리를 도대체 어떤 시스템으로, 페이퍼가 어떤 게인지, 자, 요런 건요, 원장님들께서 블루타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블루타이 오시면 우리 1기 회장님, 그리고 6기 회장님, 그쵸, 그리고 10기부터 12기까지 있었던 우리 노예림 원장님, 그리고 이승희 원장님도 거의 6기 때부터 한 5기수를 들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박마리 원장님께서도 오늘 먼저 우리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노예림 원장님의 소문을 익히 들으시고 바로 또 전화번호 서로 공개하면서 함께 한번 이런 자료들을 같이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결국은 블루타이는 원장님들께 어떤 교수진이 있지만 그거보다도 우리 원장님들께 함께 배우는 거, 이게 가장 큰 도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블루타이 함께 하시면 그러면은 언제든지 탐방 가시면서 같이 자유롭게 또 토론하시고, 또 토론이 아니죠, 서로 정보 공유가 될 겁니다. 자, 그거 잠깐 깨알 홍보였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학부모님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주도권을 우리가 갑으로서 가져가게 하려면 아무래도
아무래도 학부모 프로그램 교육이 있으면은 오히려 이게 가장 큰 내부 마케팅이 아닐까 싶어요. 외부 마케팅보다는. 자, 우리 또 학부모 세미나에 대한 1인자이신 우리 노예리 원장님 분명히 내부적으로 뭔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서동구 원장님이랑 같이 한번 두 분 한번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학원 오픈해가지고 저희 학원에 키운 가장 큰 비밀이 이제 학부모 세미나인데요. 근데 그 학부모 세미나를 저희는 매달 톡투유라는 이름으로 매달 다르게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10시 오전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아니면 12시까지 이렇게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내부생 외부생 할 거 없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1년 전에 2년 전에 뭐 3년 전에 오셨던 어머님들이 등록하시는 경우도 너무 많고 이걸 하는 목적은 뭐냐면 저는 저희 학원에 대해서 커리큘럼을 설명하거나 아니면 저희 학원에 대해서 홍보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 세미나에 뭘 하냐면 저는 저희 지역의 어머님들이 조금 계몽하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동네가 있다 보니까 뭐 비평주나 지역이 있고 저희는 뭐 삼육중이라는 강세인 이제 중학교가 있고 뭐 이런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잘 모르시고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가 너무 어렵고 특히나 이제 대입 개편안 2028 대입 개편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해야지 우리 동네에서 대학을 보내서 이제 인서울 뭐 4년제에 서영고 서성한 중경외시를 보낼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저는 이제 매달 세미나를 통해서 하고요. 사실은 그 세미나를 저 때문에 했어요. 제가 말하기 좋아하고 그런 것들 알리기 좋아해서. 그런데 그거 덕분에 저희 학원이 이제 성장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이제 학부모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이제 세미나를 진행하는 목적 자체가 뭐 학부모 설명회를 하는 목적도 그렇고 이제 세미나를 하는 목적도 그런데 이제 설명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학원의 홍보 어떻게 보면 주된 이제 방학이나 이제 아니면은 이제 아이들이 많이 들어오는 시점에서 어머님들을 이제 모집하기 위한 용도로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진행하는 거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세미나는 이제 저희 이제 학원이 어떻게 보면 둔촌주공이라고 하는 이제 주공 앞에 위치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들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계몽이 안 돼 있는 상태셨어요. 그래서 입시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관심이 없으시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직장을 다니시다 보니까 바쁘시다 보니까 정말 입시에 대한 것들을 아예 모르시고 그냥 학원에 다 맡기시는 경우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입시는 어쨌든 어머님들하고 아이하고 같이 하는 거다. 그거에 이제 관심도에 따라서 아이의 대학교가 바뀐다라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드렸고 이제 그래서 내부 재원생 어머님뿐만 아니고 이제 외부에 있는 재원생 어머님들한테도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세미나를 계속 열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계속 알리고 그리고 그것들 이제 단톡방을 통해 갖고 활성화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픈 채팅방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구에 있는 어머님들 중에서 입시에 관심이 많으신 어머님들을 모아서 거기에다가 각종 정보들을 올리면서 다른 어머님들을 모셔갖고 올 수 있게끔 하는 거 요거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이제 저희가 입주자 모임들 통해 가지고도 제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도 이제 세미나에 참석을 하시고 이제 학원의 색깔을 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입시에 대한 색깔을 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려는 분들이 그걸 통해서 이제 유입이 되신다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요거는 상습적 원비 미납관리, 요거는 듣고 가야 되겠다. 요거는 어저께 우리 또 원장님들, 지문에도 들어갔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이건 박마리 원장님이 답해 주시. 미납을 할 때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바빠서 못하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은 어려워서 못하는 분도 진짜 있고, 근데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좀 얄밉죠. 상습적으로 미납을 그 사람은 매월 그렇게 그때 내거나 뭐 몰아서 내거나인데 안 내는 분은 사실 많지는 않아요. 저희는. 근데 이제 밀려서 내는 경우는 있긴 하죠. 근데 제가 시스템을 만들고부터는 그렇게 미납자가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25일쯤 안내 내보내고 1일 날 결제하고 그러면 미납자는 한 5일에서 10일 사이 다시 한번 안내가 나가면 거의 하는데 상습 미납인 경우 아까 제가 2번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아이는 보내고 싶은데 어려운 분이 있으면 제가 좀 캐치를 해서 먼저 할 수 없는 걸 계속 누적을 하면 결국은 그만두거나 뭐 못 받고 많은 경우가 있는데 내가 먼저 아까 세금이라고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이번 지금도 있는 케이스인데 두 학생이 그렇게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냥 안 받는 거는 또 자존심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50% 장학 처리를 해주고 미납 처리를 50%만 형편이 되시면 나중에 더 주십시오 하고 50% 하고 또 한 분은 진짜 어려워서 그만두려고 하셨어요. 그조차도 안 하고 양심상 걸려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제가 외부에도 장학금 줍니다. 내부 학생은 장학금을 주고 어머니가 정 마음에 걸리시면 언제든지 갖고 오십시오 했는데 진짜 한 어머니가 한 몇백만 원을 한번 갖고 온 적 있으세요. 그렇게 해서 받아주면 고맙고 저는 항상 그거를 아까 말한 세금 내지는 제가 그 기부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굳이 억지로 뭐 방법을 써서 다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좀 안 합니다. 그 미납률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좀 유하게 넘어가려고 좀 노력하는데 내 거를 좀 덜는 거죠. 글을 어떻게 해서 반드시 받아내는 방법 이거보다는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분의 자존심을 세워주되 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낼 수 있도록 내지는 뭐 한 과목을 뭐 이렇게 뭐 그냥 듣게 해준다거나 일시적으로 계속은 아니고 그러면 어머니들이 커피라도 사갖고 오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마케팅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케팅 했을 때 아무래도 1세대시니까 원장님께서 하셨을 때 마케팅 전략 중 그래도 1세대 때부터 지금 디지털까지 쭉 지금 달려오고 계신단 말이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요. 그때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희 1세대 때는 그냥 광고지를 그냥 김현 대표님을 통해서 광고지를 만들어서 막 트럭으로 싣고 와서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뿌리던 시대였고, 근데 지금은 이제 아날로그 시대다 보니까 제가 2019년 들어와서부터 느낀 거거든요. 제가 이제 대치나 그 분당의 4등하고 너무 많이 달라 신도시다 보니까. 그리고 어머님들이 계모해야 돼요. 진짜 잘 모르세요. 그냥 저도 그랬고 부모도 처음 대봤고 입시생도 처음 대봐 그래서 정말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맘카페라는 게 있어요. 신도시는. 그래서 저는 이제 맘카페를 제가 지금 생각하면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맘카페 협력업체라는 게 있거든요. 협력업체라면 월 얼마를 내면 공식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초창기에 잘못했던 홍보는 뭐냐면 맘카페 자기가 대신 해주겠다고 해서 제가 몇백만 원을 지급한 적이 있거든요. 그럼 뭐냐면 어디 추천해 주세요. 여기 좋아요. 이렇게 자기네끼리 댓글 하는데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사실 큰 효과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운 좋게 직접 연락을 했죠. 내가 이걸 홍보를 좀 하고 싶은데 협력업체 들어갈 수 있냐는데 이게 쿼터제가 있더라고요. 교육엔 몇 개, 뭐는 몇 개 이게 쿼터제가 있었는데 저는 운 좋게 거길 들어가서 일주일에 3번 정도 글을 올릴 수 있어요. 공식적으로. 다른 거는 왜 홍보하면 자르잖아요. 삭제시키고 이렇게 탈퇴시키는데 저희는 돈을 냈으니까 그 돈이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고 3개월 단위로 하는데 1년으로 치면 작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걸 공식적으로 쓰는데 저는 지금 정말 0명에서 맨 땅에 헤딩해서 그래도 그만큼 학원을 키운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맘카페 역할이 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니까 450개의 글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제가. 근데 제 원장으로서 역할은 마케팅과 상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역할 분담해서 나눠주는데 그거는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일주일에 3개는 쓴다예요. 근데 거기는 홍보만 하지 않고 정보도 넣어주면 그래야 사람들이 보는데 그래서 어머님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오는 게 그거고 자기네들끼리 네이버나 어디에 굉장히 그걸로 홍보를 많이 해주셔요. 그래서 신도시라면 맘카페 홍보고 요즘은 SNS 같은 거나 온라인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 SNS 뭐 인스타나 뭐 유튜브 여러 블로그는 당연히 하시면 안 합니다. 저는 그거는 안 하고 너무 거기에 시간을 또 낭비하고 싶지는 않고요. 온리 맘카페만 하면서 저희 블로그에 맘카페 글을 갖다 옮겨 적고 그걸 하고 아까 말한 진정성 학부모들의 재원생들에 대한 진정성 저는 이제 그 가장 큰 홍보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희 학원의 상담원 엄마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엄마들에 대해서 등록을 하든 안 하든 정말 진정성을 갖고 해주면 등록을 안 한 사람도 나중에 가서 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데려오기도 하고 우리가 왜 백화점 물건 사러 갔는데 좀 안 사면 불친절하게 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굉장히 기분이 나쁜 것처럼 저는 등록을 하는 거 안 하는 관계없이 진심으로 대했는데 그 진심이 엄마들 입소문 마케팅 그게 입소문 마케팅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앞에 무조건 진정성으로 승부하는 우리 박마리 원장님이 계시지만 그래도 또 요즘에 또 원장님들 뭐 무조건 인스타나 이런 쪽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 여러 가지를 활용하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서동호 원장님은 지금 유튜브 채널을 정말로 전문적으로 원장님들 듣고 계시는 원장님들 블랙매스 유튜브 채널 치고 들어가시면 정말 이제 깜짝 놀랄 정도로 완전 전문적으로 채널 운영하고 계십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효과를 어떻게 됐고 얼마를 투자하셨고 좀 정량적으로 얘기해 주신다면. 운영한 지는 지금 이제 5년 정도 돼 가는데 수익은 엊그제 구글에서 10만 원 받았습니다. 네, 10만 원 받았습니다. 네, 그게 100불 되면은 보내주더라고요. 구독자는 2,600명 그리고 이제 2,600명밖에 안 되는데요.
네, 네. 얼마 안 됩니다. 그게 이게 기존 이제 누적이 돼가지고 이제 되는 건데, 이제 그 채널에 대한 이제 방식이나 효용 방식을 좀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지금은 이제 전적으로 조금 홍보 학원 쪽에 대한 이제 정보나 이제 수학에 대한 정보들을 좀 전달해 주는 형태로 좀 방향을 좀 바꿨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되게 또 신기했었던 경험이, 이번에 학교 시험을 봤어요. 제가 이제 모교인데 둔촌고라고 별로 유명한 학교는 아닌데, 거기에 이제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렵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시험을 바로 보자마자 바로 분석 영상을 올렸거든요. 이 시험 문제가 어땠고, 지금 시험 문제 이렇게 어려워서 난이도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등급 컷은 이렇게 나올 거고, 진짜 선생님들이 너무했다,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올렸던 게 있었는데, 이제 그걸 보고 조회수가 거의 한 300회 정도 나오고, 그리고 어머님들한테도 굉장히 연락이 많이 오셨어요. 이거 분석 너무 잘해 주셔갖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등록을 하시려고 연락을 주신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이제 좀 위안을 받으셨다고, 그걸 가지고 아이가 시험을 잘 못 봤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있었고, 이제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윈터스쿨이라든가 이제 학교에 이제 저희 썸머 때는 이제 블랙게임이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홍보 자료 같은 걸 이번에 사실 좀 돈을 좀 들여서 전문적으로 좀 촬영하는 팀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겨울 방학 때 진행했었던 프로그램 이제 저희가 블랙 윈터스쿨인데, 그 윈터스쿨에 대한 프로그램 자체를 유튜브 채널로 해갖고 업로드를 시켰어요. 근데 굉장히 전문적으로 잘해주시더라고요. 진짜 대형학원 같은 느낌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업로드 시켜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을 영상으로 남겨두고, 이제 그것들을 어머님들한테 홍보하고, 또 내부 재원생 어머님들한테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만큼 만족하고 있습니다를 보여주는 되게 좋은 툴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들이 아시는 모든 홍보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뭐 맘카페 홍보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인스타도 하고, 학교에 나가가지고 볼펜 돌리고 뭐 다 합니다. 예, 집집마다 뭐 아파트에 그런 홍보물도 다 부착하고 이런 것도 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보통 학원 매출의 약 5% 정도는 이제 홍보비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제 200명 정도 될 때까지는 학원 홍보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인 원장이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우리가 잘 가르치고 잘하면 애들이 다 오겠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원장이었는데요. 어떤 한 원장님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삼성인지 누가 모르냐. 그런데 그 삼성임을 계속 알려주고, 우리가 이런 거 나왔다, 애플에서 이거 나왔다, 이런 것들을 계속 대기업들도 홍보하고 있는데 네가 뭔데 이런 홍보도 안 하고 그렇게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되게 엄청 자극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다 하고요. 심지어 저는 그 이엘민이라고 저희 학원 그 3개 국어학원이랑 수학학원이랑 영어학원이랑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나가가지고 진짜로 전단지를 원장들이 직접 돌립니다. 근데 새 학원 다 작은 학원이 아니라 다 대형 학원이거든요. 근데 같이 돌리는데, 그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한테 다시 이제 아이들한테 전단지를 돌려보면 거절의 아픔을 되게 많이 느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리프레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아이들도 직접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앞에 나가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사실 업체를 쓰거나 돈을 쓰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저는 학원을 하는데 2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아니면 돈으로 해결하든지 아니면 시간으로 해결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으로 해결을 하고 있는데, 돈으로 해결해도 좋지만 어쨌든 학교 앞에 나가가지고 홍보를 하고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우리 학원이 여기서 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건재할 거고 이런 걸 한다라는 것들을 하는 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도 7월에 같이. 7월에 저희가 이제 뭐 같이 해가지고 세미나를 같이 이제 연합해서 콘서트 같은 것도 준비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뭐 그 메가박스 같은 거 빌려가지고 이제 뭐 대형으로 해서 설명회도 하고 뭐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여줘서 학부모님들이, 근데 이걸 물어보시면 이제 많이 물어보세요. 그거에 효과가 있냐? 5%를 투자하면 아이들이 10%가 들어오니?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것들을 확실하게 이걸로 5%를 투자하면 10%를 들어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집에 앞에 갔는데 홍보물이 붙여있고 우리 아이가 볼펜을 들고 오고 옆집 엄마가 LMPS 되게 괜찮대, 거기 학원 되게 좋대 라고 3번만 들으면 이 엄마는 이 학원을 등록할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그 3번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원장님들께서도 지역에서 만약에 단과를 운영하신다고 한다면 같이 국어와 영어 수학 조인하셔가지고 이번에 진행하시는 이 설명에도 비용을 엄청나게 투자를 하시지만 내가 혼자 하면 엄청나지만 세 명이서 같이 하니까 그렇죠. 좋은 마케팅을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도 한번 벤치마킹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이제부터는요 원장님들께서 시간이 이제 얼마 없어서 질문을 주셨던 게 있습니다. 우리 신청하실 때 그거에 대한 답변을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질문이 올라왔었냐면요. 학부모 상담에서 강사 원장 상담실장의 업무 분담은 상담에서 요거는 약간 질문을 잘못 주신 것 같네요. 결국은 이제 강사 원장 상담실장의 업무 분담을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건데 우리 제가 알기로는 그 조직 관리에 있어서 업무 분장 되게 잘하시는 우리 노혜리 원장님이 선생님들은 수업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홍보나 뭐 다른 업무들은 당연히 이제 행정 직원들이 또는 원장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100명대부터 상담실장님이 계셨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그때 제가 수업을 너무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장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학원의 규모가 아주 커가지고 업무 분장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학원의 그 업무가 작거나 조금 하더라도 업무 분장을 계속 해 나가면서 학원을 키워 나가는 연습들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학원이 나는 이제 곧 300명이 되니까 300명짜리 학원을 준비해서 100명대부터 가야 300명도 되고 500명도 되고 제가 1000명은 안 해봤지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때 그거를 해결하고 학원을 키워가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로직구제로 좀 짜셔가지고 업무 분장을 잘 하고 그리고 만족도가 정말로 떨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족도가 정말로 떨어져요. 내가 하는 게 최고예요. 그렇지만 그것들을 연습해 가면서 같이 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실장이든 강사든 또는 뭐 모든 같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업무 분장을 나누는 것들이 공동체를 향해 가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질문이 또 뭐였냐면 7시간 근무에서 적절한 수업 실수의 비율 그쵸 몇 시간 나는 왜 이렇게 수업이 많아 우리 또 이 조직 관리에 있어서는 탁월한 우리 이승현 원장님께서 한번 저희는 근무 시간이 8시간이거든요. 8시간인데 거기서 최적 근무 수업 시간 4시간입니다. 4시간만 근무를 하고 수업만 하고 나머지는 관리 시간이나 휴식인데 데일리를 쓰는 시간 1시간, 그 다음에 학부모 상담하는 시간 1시간을 빼면 2시간 남거든요. 그때는 쉬던지 뭐 밥을 먹던지 아니면 그 시간에 본인이 가능한 시간대 가능한 학생들을 이제 서치를 해서 특강을 합니다. 본 수업은 4시간이고 나머지 근무 시간에 본인이 희망하는 시간대에 본인이 만드는 기획으로 특강을 할 수 있게 만들다 보니까 급여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저는 우선은 4시간 초과는 수업을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한다면 특강으로 또 하는 구조입니다. 저희는 학원의 모든 문제 해결은 특강이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수학학원 같은 경우는 수업들이 많아야 한다. 그리고 수학 진도는 일부는 병렬로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라서 어떤 특강은 뭐 나머지 친구를 특강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특강은 중1 친구가 중3을 걸 배우고 싶다라고 한다거나 혹은 중등부 친구가 고등부 배우고 싶다고 할 때 그럴 때 좀 할 수 있는 특강들이라서 강사분들도 실제로 저희가 강사님 급여가 특강만 해서 그분이 월화수목금토 수업인데 토요일 날 3시에 마치고 3시간 특강을 더해서 그분 급여가 본인 급여의 2배였어요.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본인이 필요할 때 할 수 있잖아요. 네. 저희 학원은 1년 내내 특강이 있어요. 그런 학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고등부 수학 같은 경우는 거의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의무 특강이에요. 그래서 그 근무 시간 내 특강들이 있고 모든 아이들이 저희 고등부가 35만 원인데 특강비가 15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50만 원이에요. 게다가 특강 더 들으면 65만 원이라서 보통 고등부는 전부 다 듣고요. 중등부는 보통 한 5개쯤 열리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도 어쨌든 간에 과외보다는 자기가 부족한 거를 학원에서 15만 원이면 훨씬 과외비에 거의 몇 분의 1인 거니까 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같이 한번 항상 열리는 거네요. 방학 동안에만 특강이 아니라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 그다음 질문이 또 올라왔는데요. 연차 관리 시스템 그쵸? 연차일 때 빨간 날 그러면 쉬면은 수업 공백 어떻게 해결해야지? 이런 거에 있어서는 또 우리 박마리 원장님께서 또 저는 일단 빨간 날은 다 쉰다. 초중은 고등은 뭐 별개지만 초중은 빨간 날은 다 쉰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학원에 연차 개념은 없었는데 이제는 막 이제 도입이 되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들이 수업을 빼고 나면 다른 선생님 대체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우선 이렇게 해봤어요. 저희는 3개월마다 정기 평가를 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중등부 같은 경우는 저기 최소한 30개 반 이상이 되는데 이런 거를 이제 테스트 이번이 이제 3, 6, 9, 12 개강이니까 6월 개강에서 지금 올 셋째 주에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테스트만 보면 되거든요. 현행과 선행의 테스트를 보거나 자기가 배우는 학기 2개 내지 3개를 시험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날은. 그래서 그때 아이들을 저희도 스터디 카페가 있는데 그 스터디 카페에 단체로 몰거나 큰 강의실로 몰아서 아이들을 합반을 시켜가지고 저는 선생님들한테 맡겨봤어요. 이거를 어떻게 수업을 빼면서까지 연차를 줄 수 없는데 방법이 없을까 했는데 이렇게 4번의 시험을 볼 때 선생님들 보고 알아서 학원에 문제 없이 하고 본인들 쉬어. 돌아가면서 쉬어 했는데 회의 때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는데 너무나 열성적으로 해서 방법을 자기들이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초등부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이번에 자기가 이틀을 쉰대요. 목금을 이제 테스트를 목금을 보니까 이틀을 쉬는데 이래도 되는 거냐. 자기가 이제 왜 부천에 오시나 수요일, 목, 금, 토, 일 5일에 휴가가 나오잖아요. 이래도 되는 거냐. 그래서 그렇게 한 타임에 한 계절 분기에 몇 분씩 빠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고 또 반차를 조금 쓰게 해드려요. 반차 개념은 아니지만 시험을 보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러면 끝나고 나면 좀 일찍 끝날 때도 있잖아요. 그럼 몰아서 이렇게 같이 학교별로 하게 해주고 그 선생님을 쉬게 해준다거나 하니까 제가 꼭 그 연차를 다 채우지는 못해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자기들이 알아서 쉬게 해주니까 선생님들이 불만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 갖고 그 누구도 뭐라고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어느 분이 제사다. 만약 그러면 며느리 역할은 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알아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하고 빠져. 하고 내지는 딴 선생님이 좀 이렇게 같이 해줄 수 있는 거 본인이 알아서 해. 나한테 학원에는 지장이 안 오고 본인이 알아서 그날 빼. 결혼식 있어도 빼야 되잖아, 일주일씩. 그런데 그거를 대체를 선생님들끼리 의논해봐.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거의 쉬는 날을 다 뺄 수 있으면서 학원에는 전혀 지장 없이 이렇게 합반되는 경우들도 있고 선생님들이 아이디어를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큰 연차는 문제가 없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아이디어를 잘 짜와 자기네들끼리 최소 인원으로 최대 효과를 올리는 걸 해오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일주일 빠진 한 이틀에도 문제만 없게끔 해라 라는 부분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여러 가지가 또 올라오긴 했는데요. 뭐 경기 흐름 때문인지 학원이 너무 어렵습니다. 학력 인구 절벽에 대처하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 가지 질문이 올라왔지만 이런 얘기 하려고 치면은 전체적인 얘기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바로 답변을 들 수 있는 것만 제가 한번 골라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좋은 것 같네요. 강사들의 재계약 시 급여 인상 또는 인상 방법, 기준 요건 짧게 한번 우리 노예리 원장님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희는 그 선생님들이 처음에 오셔가지고 1년 있다가 재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11월 말에 급여 협상 테이블이 열리거든요. 모든 선생님들한테. 그러면 뭐 3월에 오신 선생님들, 1월에 오신 선생님들, 10월에 오신 선생님들 다 11월 말에 연봉 협상 테이블이 열리고요. 그러면 이제 그때의 수치로 저는 이제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강사는 퇴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퇴원율 계산하고 등원율 계산하고 그다음에 선생님의 어떤 성취도나 아니면 성과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어떤 그런 피드백들을 봤을 때 이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의논을 해서 다음에 이제 같이 갈 건지 아니면 이제 안 갈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 부분들을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같이 가시는 선생님들은 급여 인상을 무조건 해드립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드리냐면 본인이 받고 싶은 금액을 얘기해보라고 얘기를 해요. 우선은 지금 받고 있는 금액이 있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금액이 있으니까 그걸 제시하고 그래서 서로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정하는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중등부 선생님이나 이제 그 기본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저희도 월급제랑 비율제를 같이 섞어서 쓰게 되는데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처음부터 선생님을 이제 좋은 선생님을 모셔가지고 이제 조건부로 이제 채용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 학원에서 이제 클리닉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시스템이 코칭, 그 다음에 준티칭, 티칭 선생님 이렇게 구조적으로 올라가는 구조로 저희가 이제 보통 선생님을 고용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처음에 코칭으로 들어오셨다가 이제 올라가서 티칭으로 바뀌는 경우에 이제 순서대로 저희가 이제 올라가는 급여 시스템을 좀 달리 가거든요. 처음에는 시급제로 가다가 월급제로 가다가 이제 준비율제로 가는 형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티칭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정식 비율제라고 하기보단 저희 고등부 선생님이 많았으니까 저희가 이제 쓰는 방법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기준 인원수를 정해요. 이 한 반에 몇 명씩 해가지고 4개 반을 맡으니까 한 반당 8명씩이라고 하면은 뭐 32명이다. 그럼 32명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급을 잡고 그 이상 넘어갔을 때는 이제 인당 이제 비용을 추가로 이제 인센티브 개념으로 해갖고 그렇게 해서 비용을 이제 추가하는 방식으로 하거든요. 그럼 초반에는 우리 학원에서 손해가 될 수 있지만 이후에 금액이 넘어갔을 때 인센티브가 들어가는 비용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비율제로 가는 것보다 조금 더 학원에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구조를 짜가지고 지금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름 좋은 방식으로 지금 운영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 맘대로예요. 원장들하고 해서 이쁜 사람도 있고 미운 사람도 있고 또 이 선생님이랑 같이 가고 싶지 않다면 급여로서 제한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억셉트 못하면 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나가란 말은 절대 안 해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개원할 때 선생님 2분 갖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고등 빼고 초중만 지금 선생님이 28분 정도 계세요. 오늘이 급여일이었거든요. 그럼 막 통장에 훅 나가거든요. 아침 어제 자동이체 다 시켜놓고 왔는데 그 선생님이 5년 개원할 때 선생님 지금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한 분씩 들어오신 분들이 거의 계세요. 저희는 강사 교체가 많지는 않아요. 뒤에 이제 한두 분 정도만 개인 사정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저희가 그 선생님들 그만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별한 사정이 생길 때 있잖아요. 뭐 아프다거나 뭐니 있어서 저는 한 분의 선생님을 여유를 둬요. 그래서 누가 빠지고 싶은 선생님이 있으면 3개월 단위로 빠져라. 한 분기로 빠지면 한 선생님이 저희도 이제 클리닉 선생님처럼 한 선생님은 완전 선생님 대학생들 말고 하나를 대기를 예비군을 하나 두는 거죠. 그러면 그 선생님이 빠지면 이 선생님이 대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들 결혼시키고 오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 결혼하고 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 만족도가 있으니까 굉장히 좀 퇴직금은 당연히 준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 학생이 다 나가도 내가 월급 10년은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안정감을 줘서 그런지 잘 안 그만둬요. 그래서 제가 요즘 느낀 게 새로운 강사를 뽑으려고 했더니 있는 사람보다 더 비싸. 내가 너무 미안한 짓을 했구나.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올려줬다 요 정도 있었는데 새로운 애가 경력도 안 되는데 더 달라 그러는 거를 보면서 근데 관계가 좋으면 급여는 큰 문제가 되지 않더라. 관계가 좋으면 선생님들하고 신뢰가 있고 급여는 급여고 또 제가 감사한 건 감사한 거로 뭐 여러 가지 이모티콘 뭐 있잖아요. 요즘 보내줄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모바일 쿠폰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선생님이 수고한다는 걸 알아줬더니 그는 만족하더라. 그게 금액의 문제만은 아니더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 그 급여 구조는 기본급이랑 인센티브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또 원장, 부원장, 부서장, 팀장, 전임 이런 구조라 가지고 저희는 그 직급에 맞는 급여가 그 기본급이 있어요. 그래서 매년 협상을 할 때는 이분이 승진을 해야 기본급이 올라가는 거고요. 이분이 잘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인센티브 비율을 좀 높여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강사분들 급여를 뭐 어떤 분은 얼마, 어떤 분은 얼마 올려드리기 좀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기본급은 그대로 하되 이분 열심히 했으니까 인센티브가 올라가는 거야. 대신에 학생이 없으면 못 받고 있으면 받는 거니까 한 만큼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사분들 급여 공개를 서로 하지 않는다고 해도 다들 하시다 보니까 근데 난처해지잖아요, 제가. 그래서 저희는 모든 강사분들이 그 직급이라면 평균적으로 얼마 이상이겠다라는 인식을 하시겠죠. 기본이 있다 보니까 좀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우, 시간이 정말 저희는 딱 하기야 우리가 지금 주제를 많이 걸긴 했어요. 제가 좀 죄송합니다. 욕심 많아가지고 벌써 이제 1시가 됐는데요. 자, 원장님들 먼저 원장님들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까지도 이제 답변을 좀 많이 남긴 했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정말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위주로 먼저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우리 70분 정도가 지금 남아 계시는데 90분에서 끝까지 그래도 남아 계신 원장님들 대단하십니다. 질문 같은 것도 그 즉시 여기다 또 남겨주시면은 한 5분 정도는 더 질문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 원장님께서 LMS군요. 파트 강사들은 관리 시간 페이를 주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이 올라왔는데 이건 어떤 분이 답변을 주실까요?
누가 답변 주실까요? 네. 한번 서로 눈치 보지 마시고. 언제 먼저 하실래요? 네네. 그 저희는 파트 강사님 시급이다 보니까 관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파트 강사님들도 수업을 하고 데일리 쓰시는데 그 모든 시간, 그러니까 수업 시간이 1시간이면 데일리가 20분 만에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데일리 업무 시간은 시급 10,000원입니다. 그럼 비례해서 더 드리는 거죠. 이렇게. 전혀 수업만 하러 오는 파트 선생님은 없어요. 저는 수업만 하러 파트는 그 너무 시간 강사 같아서 안 쓰고 월수금을 쓰거나 화목을 쓰거나 이런 파트는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일단 월급제는 줘요. 월수금 얼마 그래서 그분도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퇴근을 해요. 다만 요일을 줄여서 오는 거죠. 5일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6일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시간에 비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딱 시급 얼마 이런 알바, 클리닉 알바 같은 경우는 모르겠으나 아닌 사람은 다 일정한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 그게 학원에 도착해서 학원에 나갈 때까지 그 사람의 그 돈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파트 선생님들, 클리닉 선생님들, 조교 선생님들도 어쨌든 들어오면서부터 찍고 나갈 때까지는 다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중간에 나가서 밥을 잠깐 먹고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 시간도 사실은 줘요. 그 학생이 와서 그때까지. 그래서 저희가 국영수 조교들이 되게 많거든요. 조교들이 많은데도 저는 조교도 차별하지 않고 저희도 중간에 저녁 간식을 주는데 다 줍니다. 그래야 그게 오래 가야 사람들 관계가 좋아서 오래 가야 이게 채용이 자주 안 해야 학원이 덜 피곤한 거지. 돈 조금 아끼려고 그거 계속 하면 채용하는 게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서 저희는 가족 같아요. 가족. 이건 두 분이 얘기가 다른 듯하지만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우선은 우리 박마리 원장님께서는 아예 시급도 아예 처음부터 딱 세트로 시간이 얼마가 필요하다라는 걸 먼저 정해셔가지고 월수금 화목으로 아예 출근식으로 한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 이승현 대표님 같은 경우도 결국은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기준은 10,000원이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오는 시간대로 정확하게 업무 분담을 해서 그것만 딱 하고 갈 수 있게끔, 그것만 하고 돌아갈 수 있게끔 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 물론 선택은 원장님들이 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그래도 블루타이를 같이 함께 함으로써 어떤 좋은 점이나 아니면 원장님들께 드릴 수 있는 어떤 말씀, 공부하세요. 꼭 블루타이가 아니더라도 어떤 용기 주는 말씀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동모 원장님부터 한번 말씀 주실까요? 네, 제가 이제 블루타이 6기부터 해가지고 총 이제 오프라인으로는 4기수 그리고 온라인으로는 3기수를 참여를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계속 참여를 하는 거가 사실은 이게 내용적으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이제 거기에서 굉장히 열정적인 원장님들을 만나면서 거기에서 에너지를 되게 많이 받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도 저희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명답을 나누는 시간이었지만 사실 여길 나오는 것만으로도 되게 큰 에너지를 받아가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저 하나 좀 확실히 좀 하고 가고 싶은 게 있는데, 이번 15기에는 16기인가요? 16기에는 제가 오프라인 전참을 약속을 꼭 하겠습니다. 네. 네, 무조건 6기 때 마음으로 다시 한번 좀 나와서, 제가 아까 전에 원장님들 이제 학원 인원수 들으면서 좀 많이 좀 위축이 됐었는데 저도 다시 한번 좀 목표치를 다시 상향해가지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여기 보시는 원장님들도 이제 블루타이 또 같이 또 참여하셔갖고 이런 에너지 또 같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루타이 10기랑 11기, 12기 이렇게 3기수를 했는데요. 제가 그 원장을 처음에 할 때 되게 걱정을 많이 했던 게, 저는 공부방을 밖에 해본 적이 없고 강사 출신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서 아는 게 없는데 제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은 다 20년차, 30년차 선생님들이시고 저보다 연차가 지금도 적은 선생님이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두려운 마음이 되게 컸는데,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시중에 있는 나와 있는 모든 원장의 교육이랑 교육은 제가 다 받아봤거든요. 근데 특별히 블루타이를 추천하는 이유는 뭐냐면, 매 기수마다 스타일이나 방법이 되게 다르고, 그리고 한 번 오든 10번 오든 계속해서 바뀌는 사실은 교육은 이 교육밖에 없다고 저는 사실은 보여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10기 특기 10기에서도 저희가 책 모임을 하는데 좋은 원장님들을 정말 많이 만나게 되고, 인생의 정말 동반자 같은 원장님들을 정말 많이 만나게 돼요. 근데 이제 원장님들도 아시다시피 원장을 하다 보면 되게 외로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내 편이 없는 것 같고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걸 하면서 물어볼 원장님이 생기고 또 내가 조언해 드릴 수 있는 원장님들이 생기고 하면서 같이 걸어가니까 빨리 가는 것보다 덜 외롭게 오래 가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시면 정말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학원대학이 2019년에 열렸고 저도 2019년에 학원을 다시 컴백했는데 저보고 학원 여기를 오라는 거예요, 김무현 대표가.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처음에는. 내가 이런 원장들을 강의하던 사람인데 저 세종문화회관에서 뭐 몇백만씩 놓고 원장들을 강의를 하고 이랬는데 아니 나보고 이거 강의를 오는데 돈도 내고 오라 그래가지고 처음에 너무 놀래가지고 진짜요? 이제 이랬는데 사실은 그 이제 다른 일을 또 했지만 한 10년의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학원의 트렌드가 바뀌고 또 내가 알았던 과거는 그건 과거고 또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저는 학원을 컴백하는 목적이 저를 위해서 온 건 아니었고 저희 막내 아들을 학원 원장을 좀 시키고 싶어서 같이 데리고 오느라고 혼자 가라면 안 가니까 그래서 제가 같이 데리고 오느라고 일기를 같이 왔는데 왜 이런 걸 해야 되냐고 다 안다고 학원 20-30년은 저보다도 처음 하는 신입인데도 다 안다고 필요 없다고 막 이러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근데 저는 참 배울 게 있었어요. 새로운 원장들한테 100명도 못 만든다는 말을 듣고 그래? 그럼 한번 만들어 보지. 뭐 이런 오기도 생겼고 또 큰 거를 보면서 아, 요즘은 저렇게 됐구나 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좋은 동료들을 얻었고 1기, 2기, 3기 하면서 동료들을 얻다 보니까 또 가만히 있어서 단톡방이라는 게 있어서 가만히 앉아도 정보가 들어오고 그리고 저는 대학원 전공이 평생 교육이거든요. 평생 교육학인데 공부는 평생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런데 학생들도 보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저런 것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더 열심히 하고 공부를 못하는 녀석들이 이러는 건 필요 없다고 안 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원장님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받아들여서 공자가 얘기하기를 이런 저렇게 좋은 친구를 보면 저래야지 하고 따라서 배우고 아니고 보면 저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배우는 게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르치는 사람이 배움을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디가 됐던. 저는 지금도 하루에 2시간 정도씩은 유튜브를 통해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블루타이 6기부터 계속 들어오면서 정말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학교처럼 친구 같은 우리 원장님들, 누나 같은, 형 같은, 동생 같은 분들 많이 뵈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하면서 떠오르는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고요. 그분들께 연락도 드려보고 받고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학원대학교에 다니면서 제가 각 분야별로 뭐 교수비든 관리든 어떤 기준이 적절하다를 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얼만큼 잘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혹은 얼만큼 못하는지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보완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전 참 정말 학원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가장 근본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블루타이가 지금 이제 15기가 지난주에 졸업을 했고요. 16기가 이제 5월 19일 날 다시 또 오픈을 합니다. 자, 근데 우리 코로나를 관통해 왔습니다. 블루타이는 정말 이제 의미 있는 게 정말 힘들 때, 오히려 6기 때부터 코로나가 시작이 됐는데, 5기 때부터죠. 근데 오히려 코로나 시기 때 더 블루타이가 더 성장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우리 블루타이에 함께 하신 원장님들은 오히려 코로나 때 포기가 아니라 공부로서 다시 한번 승부를 하신 분들,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로 2배, 3배 성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블루타이는요, 항상 우리 노예림 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제가 기획을 김원 대표님과 할 때 항상 지난 기수보다 더 좋게끔 하려면 무엇이 있을까라는 걸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절대로 일치가 되지 않고 매번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원장님들과 함께 성장하고 함께 진화하는 블루타이입니다. 정말 이제 우리 블루타이 16기가 5월 19일 날 오픈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여기 함께 해주신 우리 원장님들 뿐만이 아니라 회장님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한 800명의 블루타이 원장님들 덕분에 공부로 함께 성장하고 싶은 그 원장님들의 열정과 진정성 덕분에 블루타이는 저절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원장님들의 공부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행복 응원하는 블루타이가 될 것입니다. 매끈한 식은 이제 과감히 뒤로 하자 12주간의 열정으로 지식의 날개를 펼쳐라 블루타이를 메고 성공의 문을 두드려라 학원장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 우리가